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자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그 2021년 중국 관련해서 전망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어차피 저희가 포럼 행사가 있기 때문에 포럼에서 좀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 위주로 관련 이제 컨셉들이나 앞으로 종목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자료의 제목이 그 산자와 싼자의 시간인데요. 산자는 사실 이제 중국 경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위안화 표시 자산을 의미하고요. 가장 빨리 살아난 중국의 공급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자라고 할 수 있는 1등 기업들 중에서 특히 제조업 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싼자라 한다면 중국의 수출주, 실적주, 가치주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고 금리 상승과 연동해서 봤을 때 경기 회복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주식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자금 흐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반기 중국 전망에서 어두워지니 중국이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이 전반적으로 그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볼 때는 중국의 그 성장률 차, 금리 차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까지도 이 중국의 그 빠른 경제 정상화 그리고 보수적인 금리 인하 그리고 주요국 대비 어떤 펀더멘탈 우위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적극적인 금융 개방도 상당히 중국 주식과 채권 쪽의 매력도를 높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은 많은 불확실성 지수 속에서도 주식과 채권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내년에도 설사 백신이 나오거나 정상화 되더라도 중국의 이런 흐름 자체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일조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부적인 돈들은 이제 기업 부문으로 좀 빠르게 이동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 중국의 종합 유동성 지표인 사회융자 총액이 9개월 연속 확장을 하면서 통화와 재정정책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금들은 결국에 오랜만에 기업 부문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일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업으로 들어간 돈들이 당연히 균등하지 않았고 상당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 중국의 대형 기업과 국영 기업 위주로 들어갔고 섹터는 신경제 위주로 들어간 걸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기업들의 투자와 캐펙스 뭐 이런 쪽에 상당한 격차를 좀 만들었고요. 또 보시는 그림은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고정 투자 중에서 이제 산업별로 저희가 보는 고정 투자인데요. 이게 5년 평균을 봐도 그렇고 최근 2년 평균을 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제 테크 쪽이나 5G 통신, 제약이나 LNG 같은 신재생 쪽에 돈은 계속 투자가 됐고요. 반대로 화학이나 제지, 비철금속 조선처럼 소재산업재는 계속 감축을 했습니다. 규모 이상 제조기업들의 데이터가 이렇다는 것은 웬만하게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민영기업들은 사실상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중국이 수요가 살아나더라도 공급이나 어떤 재고에 대한 부담은 과거 대비 상당히 낮아져 있을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중국의 그 통화정책이 이제 슬슬 정상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가장 실질금리 부담이 높은 거는 생산자 단의 물가가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는 제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금리가 높다면 결국에 내년에 긴급적인 정책들이 이제 정상화가 될 경우에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압력에 처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이 그림은 중국의 민영 기업들이 찍은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용 스프레드에다가 우량 기업과 이제 여리 기업들을 좀 차이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비철, 기계, 화학, 가전, 자동차, 건자재 이런 이제 산업들이 기본적인 4, 5%대 금리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가상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버티기 어려울 걸로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구조조정은 더욱더 빨라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 1등 기업들 중에서 이제 이런 그 금융이나 전통 제조 분야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 이번 올해 나온 중국의 이 제조업 상장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순이익이나 매출의 어떤 집중도가 상위 기업으로 점점 더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중국과 미국 상장 기업의 경우 상위 5개 업체들의 어떤 매출 비중이 아직은 중국이 금융이나 제조업 쪽에서 미국을 좀 쫓아갈 수 있는 룸이 업사이드가 좀 크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의 소비주나 뭐 이런 어떤 성장주들은 물론 좋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 보던 혹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조나 전통 금융에서 슈퍼 1등 기업들이 계속 출현하게 될 것이고, 중국 내 1등 기업들 투자해서 이런 전통 기업들의 투자도 상당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기계든 화학이든 철강이든 1등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 더 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를 좀 내년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중국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은 이미 코로나를 넘어서서 무역전쟁 직후 수준까지 복귀됐다. 이런 공급망 우위는 내년에 수출 수요나 대외 수요가 회복됐을 때 공급망이 좋은 중국과 한국 위주로 보면 상당히 빠르게 탄력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수출, 투자, 소비, 부동산, 이렇게 6가지 성장 엔진을 보고 있는데 모두 다 엔진이 켜졌고, 이런 흐름 자체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내년에 좀 보실 수 있는 업사이드 요인, 기대를 상회할 수 있는 수요는 수출과 경기 소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올해 들어서 뭐 방역품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좋다 보니까 작년에 MS 13%에서 올해 16%까지 올라왔는데요. 공급망 우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저는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방역품 수출이 아닌 제외한 나머지 수출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내년에 교역량 증가라든지 중국의 그 수출 대상국들의 다변화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글로벌 수요가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드러나면서 바이든 후보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중국의 수출은 상당히 가파른 회복이 예상이 되고요. 선진국으로 나가는 재수출까지 회복이 된다면 한국과 대만이 수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중국의 경기 소비도 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의 자동차나 전기차 이런 내구재 판매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의 소비 심리가 바닥을 치고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의 턴어라운드는 일반적으로는 가계의 신용 소비나 레버리지랑 좀 관련이 있고요. 최근 3, 4년 동안 이 가계 소비가 부진했던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주택 담보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레버리지나 어떤 소비가 없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고, 내년에는 교체 수요, 전반적인 이윤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동차, 가전, 핸셋, 가구, 가전 뭐 이런 쪽에 경기 소비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과 경기 소비가 좋아지는 패턴이 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갔었던 우리나라 대단히 좋았던 어떤 측면과 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중국은 뭐 기저효과 때문에 상반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이 돼서 연간 9에서 10% 정도 성장 예상하고요. 수요의 패턴, 재고 사이클, 전반적인 것들이 16에서 17년으로 넘어가는 패턴과 되게 유사하다 생각을 하고요. 성장률이야 분명히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내려가는 패턴이겠습니다만, 재고 사이클이나 이익 사이클은 정상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51개월 만에 이제 의도된 재고 축적으로 넘어가면서 이익을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 부담이 낮은 내년에 생존 기업들 중에서 재고 부담이 많이 낮은 업종을 바라보고 있고요. 전자나 화학, 비철, 자동차, 기계 같은 산업들이 상당히 조금 재고 부담이 낮아서 리스타킹에 들어가게 되면 이익에 대한 어떤 그 탄력성, 이런 것들이 좋을 걸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기업이익은 3분기까지 상승세를 계속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중국의 이익 프락시 중에서 선행 동행 지표 8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보시는 초록색 선이 상승한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선행성이 있는 사회융자총액이나 대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이미 이제 확장을 했고, 요게 이제 시차를 두고 우하향하면서 이제 뭐 동행지표인 주택거래나 자동차 판매, 그리고 기업 이익과 거의 일치하는 생산자 물가나 장기금리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 동행지표들이 이익과 거의 유사한 지표들이니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최소한 이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약세 요인을 좀 찾기가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라는 건 결정 요인이 이제 중국 정부의 의도, 그리고 달러, 그리고 다른 통화들 대비 이제 바스켓 대비 이제 환율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정부의 의도는 내수 활성화나 금융시장 개방을 하는 이런 쌍순환 전략이라 불리는 내수 중심의 전략에는 위안화를 강세로, 물론 속도 조절 하에 강세로 가져가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강세를 용인할 것이다 라고 큰 틀에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의 흐름 자체도
대단히 강세였던 구간을 좀 지나가지 않았나 저희 하우스뷰를 보고 있고, 더군다나 미중 금리 차나 펀더멘탈 차 다른 통화들 대비해서 전체적인 그 자금 흐름이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상수지나 포트폴리오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어느 하나 그렇게 약세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 이제 계단식 형태로 절상이 될 텐데, 내년에 상반기에 평균 확률은 6.2까지도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연간 하반기에 좀 되돌림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6.2에서 6.4 밴드로 강세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 높다. 물론 원 위안의 흐름은 좀 동조화 현상을 상반기까지 보이다가 이제 내수가 훨씬 더 좋은 중국이 에너지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좀 디커플링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리스크로 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정책의 정상화가 좀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 3월 달에 이제 긴급 금융 지원 시한이나 4월 중앙정치국 회의 이런 시점이 변곡점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나올 이제 중국 증시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가 포럼 때 어차피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지수에 대해서는 상해종합지수 현재는 3,300 정도 부근으로 본다면 상단은 3,850에서 3,900 정도 놓고 있고, 연중고점은 2분기 후반 정도나 3분기 정도로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적 장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뭔가 성장주나 유동성 베이스의 알파 종목 장세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시클리컬이나 일부 수출 기업 베이스의 이제 테크 기업들, 경기 소비재, 금융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키 맞추기 혹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도주로서 역할을 좀씩 하면서 금리 상승 구간에서 조금 슬로우불,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실적 장세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기관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믹스돼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크게 좋은 환경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저희 그 어떤 14차 5개년 계획 얘기나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이제 자세한 포럼 시간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추천 종목들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소비주 일변도에서 약간 좀 변화를 줘서 이제 저희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내년에 이제 그 어떤 신재생 관련된 전략이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융기 실리콘이나 금품 과기 같은 1등 중국의 신재생 업체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화학 업체,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 중심의 북방화창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나 이 통신 장비 GT 같은 이제 제재 이슈에서 좀 어떤 피해를 봤던 기업들, 테크 쪽에 이제 수출 베이스가 높은 하이크비전 같은 CCTV 업체들,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음적 고분 같은 분리막 업체들, 자동차나 가전 쪽에서 경기 소비 회복에 대해 관련해서 장성다조타나 거리전기, 뭐 메이디 같은 뭐 이미 많이 알려진 1등 기업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결국 내수 활성화 정책이 좀 수혜가 계속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는 알리바바나 이런 쪽보다는 텐센트 쪽을 좀 좋게 계속 보고 있고요. 내년에 증권주와 이제 일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민영은행 중에 흥업은행 이런 쪽을 내년에 상반기에 탑픽으로 제시를 좀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포럼 때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